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치과인데요. 그래서 통증이 생겨도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를 미루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더 큰 위험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편한 마음으로 예. 치료받는 방법 없을까요, 원장님? 네. 먼저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과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게 되면 치료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실 수가 있고요. 치과 치료에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마취 부분에 있어서도 주사기를 손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면 편안한 마취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두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너무 적으신 경우나 치과에서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살짝 주무시는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수면 치료나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과 치료는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네네. 많은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좀 수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공포증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네네. 고혈압이나 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임플란트가 내 몸속에 들어간다 생각하는 순간 혈압이 자꾸 상승하시는데 네. 수술 받는 동안에 주무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감소되기 때문에 혈압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수면 치료에 있어서는 치과에서는 주무시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 빨리 일어나실 수 있는 반대되는 깨울 수 있는 약제와 환자분의 어떤 주무시는 동안의 심장이라든가 맥박, 여러 가지 호흡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환자 행동 조절 장치를 발이 든 손에 장착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네. 그분이 수면 상태에서 편안한가 아닌가를 항시 체크하는 그런 장비가 있으면 안전한 수면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개개인의 구강 구조와 모든 조건이 수면 시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원장님을 만나신다면 편안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치과 공포증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치아를 네네. 잃게 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금 이제 선호하는 게 사실 임플란트인데요. 네네. 네, 잇몸을 절개하는 치료 과정에 대한 좀 두려움도 크시더라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치아가 결손돼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수복하기 위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들으시는데 이때 이제 칼로 잇몸을 절개해서 벌릴 것인지 종이에 펀칭하듯이 구멍만 낼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수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턱뼈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칼로 잇몸을 절개해서 이제 턱뼈를 노출시키고 원하는 크기까지 홀 확장 과정을 가져가는 거고요. 홀 형성이 완전히 됐을 때 네. 임플란트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는데 심고 나서 이제 벌려놨었기 때문에 다시 꼬매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수술법보다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구멍을 형성해서 홀 형성 과정을 갖고 네.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잇몸을 절개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펀치를 이렇게 뚫는 걸로 보면 네네네. 되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절개와 또 무절개한 한번 사진이 또 있죠? 사진 보면서 네네.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보통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을 때 이 아래턱의 완전 틀니의 경우가 이제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네. 혀가 있으셔서 이 혀에 의해서 임플란트를 심지 않았을 때는 틀니가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 요 8개의 임플란트를 여기 꼬맨 흔적이 보이실 텐데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잇몸을 절개하는지 아니면
꼬맨 흔적 없이 똑같은 8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홀만 형성해서 펀칭해서 심는지, 이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절개를 했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부을 수가 있고 출혈도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네. 피도 많이 나고 아무래도 그에 따른 통증도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두 번째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출혈, 통증, 붓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아주 편안한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넘는 동안의 임플란트 시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절개를 한 경우보다는 이런 식으로 펀칭을 했을 때가 임플란트 수명이 1년이든 2년이든 더 쓰는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모든 치료를 절개보다는 무절개 쪽으로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통증 걱정 없이 편하게 치과 치료 받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조금 전에 이제 절개하는 그 치료 방법과 또 무절개 펀칭하는 네네. 방법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시술 시간도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꼬매고 절개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고, 또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수술 부위에 어떤 공기 중에 노출 상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절개하지 않았을 때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틀니의 경우에 많이 불편하신데, 다행히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틀니를 꼈지만 턱뼈가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요. 이 심은 당일날 고정력이 좋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성 기둥을 넣어주고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상황들은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턱뼈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뼈가 자꾸 녹아내리면서 틀니가 너무 불편하셔서 동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편안한 어떤 펀칭만 해서 무절개로 편안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무절개 방식이면 네네. 네, 통증도 좀 줄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심적인 부담이 좀 줄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치과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 시간이 적게 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면 방식까지 하게 되면 수술 받는 시간도 짧지만 주무시면서 그 시간 동안 보내셨기 때문에 이 치과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다 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수면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분들께서 꼭 몸살이 걸리시거든요. 그렇죠. 많이 경직돼요. 저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꼭 이 치과 치료한 이 부위가 아파야 되는데 오히려 이 수술 부위는 주무시면서 했기 때문에 거의 통증을 안 느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수면 방식이 아니었을 때는 이 부위의 통증보다는 긴장하신 것 때문에 꼭 치과 치료 후에 내과에 가서 감기 치료를 받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면 치료하고 절개보다는 무절개로 했을 때 아무래도 수술 시간도 짧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보면서 좀 네네.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치아를 갖다가 보통 이제 뽑았을 때 종래 수술법은 3개월이 지났을 때 뼈 이식을 하니라고 다시 한번 잇몸을 절개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뼈 이식한 부분이 단단해질 때까지 또 5개월을 기다려서 네, 이렇게 기다려야죠. 네. 8개월이 됐을 때 그때서 이제 세 번째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오래 걸리네요. 거의 한 네네. 1년 정도. 네. 그래서 거의 지금 8개월의 기간에 이런 어떤 수술법보다는
치아를 갖다가 뽑은 당일날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의 수술을 해서 저 중간 자리처럼 뼈가 부족한 자리도 이제 고정력을 얻는 거죠. 네. 그래서 턱뼈 속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만 인공뼈로 이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뽑은 당일날 임플란트도 심고 뼈 이식도 하게 된다면 앞에서 보신 동영상에 비해서 8개월의 시간이 하루도 줄을 수가 있고 3번의 어떤 잇몸을 절개했던 상태가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고 내원 횟수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치아를 뽑고 다음 날 소독하기 위해서 나오시고 일주일 후에 실밥을 끓으시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잇몸을 다시 절개해서 2번째 수술을 하면서 꼬매게 되고 다음 날 소독을 하고 일주일 뒤에 실밥을 끓이고 맨 끝에 그림까지 가기까지는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임플란트가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의 그림의 4장의 그림에서는 7번의 어떤 치과를 내원해야 되는 문제와 3번의 잇몸을 짠 수술. 하지만 위에 2장의 그림처럼 치아를 뽑은 날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내원 횟수, 수술 횟수, 기간이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을 잘 만나셔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면 치아를 갖다가 뽑는 날 임플란트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네네. 치아를 뽑기 전에 네. 병원에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치료를 받을지.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아를 갖다가 임플란트 상의할 하실 병원에 충분한 상의를 하고 뽑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 일단은 치아부터 뽑고 아프시니까 그 후에 이제 임플란트를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를 안 빼고 오셨을 때는 당일날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줄일 수 있는 네. 장점을 갖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빼고 오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 2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치아를 빼기 전에 미리 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 병원에서 했을 때 이를 빼고 당일날 심을 수 있구나. 아니면은 뭔가 좀 주무시면서 수면 방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횟수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이런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병원 결정하시고 해당 병원에서 이를 빼면서 그 원장님을 믿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예후가 좋은 사례가 있는데 네네.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환자분들이 좀 다양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예. 네, 지금 빨간 선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실 때 네. 상악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네, 듣는데 공간이 비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광대뼈 안쪽에 저 빈 공간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톡톡 쳐서 올려주고 이러한 과정이 임플란트 심는 데까지 종래의 방식은 치아를 빼고 10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3번째 수술을 하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갔다면 좀 더 앞서고 편한 방식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를 뺀 당일날 상악동 거상을 톡톡톡 해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뼈를 이식을 하고 이 뼈가 잔존한 뼈에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좋은 자리를 찾아줬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뽑은 날 모든 이제 치료가 종결될 수 있는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69세의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인데 네. 우측에 4개 치아가 이제 안 좋아서 오셨고 이분의 경우에도 상악동과 남아있는 뼈의 길이가 1.5mm밖에 안 되셨는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치아를 갖다가 빼고 종래 수술법으로 했다면 2번째 화면에 임플란트가 심겨지기까지 10개월이라는 어떤 기간이 소요됐는데 다행히도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하고 좋은 자리를 잘 찾고 이분의 경우에도 이를 빼면서 바로 상악동 거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드렸기 때문에 당일날
두 번째 화면에 보시는 이런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는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래의 방식을 썼다면 10개월이라는 어떤 기간이 걸렸고 최소 3번 이상의 어떤 잇몸을 절개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를 뽑은 당일날 이런 수술 횟수, 내원 횟수, 시간 많은 절약이 있었기 때문에 치과 치료는 어떤 방식을 택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편해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임플란트를 시술을 고려하신다면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송영국 원장과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요.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62살 된 주부고요. 네. 지금 현재 임플란트를 3개 했고, 네. 지금 1개는 뽑아놓은 상태예요. 시술을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발치한 지가 꽤 됐고, 또 네. 1개는 또 어금니 하나도 또 뽑아야 하는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발치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도 네. 그런 그 펀칭 기법이 가능한 건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네. 제가 앞니가 네.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앞니도 그런 공법의 시술이 가능한 건지. 네. 근데 제가 또 어제 가보니까 잇몸이 굉장히 많이 약하다고 하는데 예, 예,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아, 그러시군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좀 설명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아를 갖다가 안 뽑고 오셨다면 이제 100%는 아니고 한 90% 정도 네. 치아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아. 동영상 보여드리는데도 식립하는 게 가장 좋았고요. 네. 이미 이제 빠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4개월 이상의 어떤 시간이 됐다면 그 안에 뼈는 양이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단단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99.9% 펀칭으로 무절개가 가능하시고요. 치아가 하나 지금 뺄 게 남아있는 거는 죄송한 말씀인데 사진상의 어떤 분석을 하고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당일날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원 당일날 아마 빼면서 심는 것도 90% 이상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앞니 쪽 같은 경우에는 위의 턱의 경우에는 이 폭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아래쪽의 경우에는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치아를 빼면서 바로 심었을 때는 남아있는 뼈를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는데 이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치아를 빼시고 나서 2개월 이상 지나서 오시면 좁은 보폭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턱만큼은 이 앞니가 아래턱이라면은 반드시 치아를 빼시면서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위의 치아라면은 빼고 나서도 약간의 보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빼고 하실 건지 아니면은 빼면서 동시에 하실 건지 큰 차이가 없다고 3가지 답변 드렸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 좀 정확한 진단의 한계가 있지만요. 네네. 지금 송영국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신 이 3가지를 좀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쉽네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빼고 네네네. 그 다음에 가시는 경우가 그게 있으신 것 이제 같아요. 대부분의 치과에서 네. 지금도 뭐 10년, 20년 되셨지만 빼고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수술법 그대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제가 수술을 해드렸을 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수술하신 분이 어제 이제 실밥 끌러러 오셔서 원장님 저희 동네에 제가 가서 이거 빼면서 바로 심었다고 하니까 그 밑에 염증도 있고 안 좋은데 거기 심으면 오래 못 쓸 텐데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셔서 네. 걱정하시면서 오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사들도 변해야 된다. 어떤 게 변해야 되냐면 사실은 수술을 매일 이렇게 째서 벌려서 매일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하는 법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술을 믿고 이 가상적인 그림을 그려서 위에서 구멍만 내서 보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는 사실은 저 역시도 만약에 23년 전에 처음 임플란트 할 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쨌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갖다가 보면서 심으면 훨씬 좀 쉽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수술이 편해질까? 잇몸을 절개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펀칭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술 들어가면서 항시 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네. 보폭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펀칭하면 되는데 상당히 이게 그 애매한 기준이에요. 네, 이거를 경계. 벌려야 될지 네. 그때 이제 저는 사실은 한 번 더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분한테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제 무절개 방식을 하고 물론 수술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쓰죠. 좁은 뼈에다가 이게 무절개로 해서 과연 이게 성공 100%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노력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갖다가 빼고 한참 지나서 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소수의 빼면서 바로 심는 원장님들이 사실은 어필하기가 좀 힘든 하지만 누군가는 아마 계속 따라서 노력하고 누가 과연 나한테 방문한 환자한테 정말 열심히 편한 기술법을 위해서 노력할 건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좀 전화가 와서요. 전화 주신 시청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국 원장과 한번 직접 상담 나눠보시겠습니까? 먼저 어디가 어떻게 궁금하시고 불편하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왼쪽에 아래를 임플란트를 한 상태고요. 네네. 오른쪽에 이제 아래우를 다 씌웠어요. 네네. 씌웠는데 그쪽이 힘이 약해가지고 음식물을 그쪽으로 안 먹게 되고 네. 임플란트 한쪽으로만 음식을 먹게 되니까는 네. 이 턱이 입이 네. 벌어지질 않고 네. 예, 여기가 아프고 음식물 먹으려 해도 입이 안 벌어져서 못 먹고 이래서 아, 여기가 근육이 이제, 네. 갔는데 근육이 한쪽으로만 씹어가지고 근육이 뭉쳤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한쪽으로 먹으려면 안 한쪽은 힘이 없어가지고 음식이 맛도 안 나고 네. 그랬는데 이쪽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절개를 안 하고 근데 잇몸을 봐야 되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께서는 한 가지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이 입이 잘 안 벌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이 손가락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부터 이렇게 넣으시면서 입을 갖다가 조금씩 벌려주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일상생활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중간에도 이 턱이 좀 부자연스러우시면 이걸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벌리지 마시고 손가락을 조금씩 이렇게 넣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벌리는 연습을 하시고 진지를 드시면 훨씬 더 편안해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하신 쪽이 편하다고는 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그 오른쪽에 원래 갖고 계신 치아가 편안한 게 맞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못 드신다는 거는 사진을 찍었을 때 아마 틀림없이 이를 갖다가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혹시라도 사진을 찍었는데 치아는 건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죄송한 말씀인데 일부러 오른쪽으로 자꾸 음식을 씹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음식을 갖다가 드실 때 한 수저 이만큼 넣으셨다면 반으로 넣으시고 오른쪽으로 자꾸 사용을 하셔서 적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아를 갖다가 뽑지 않고 그런 어떤 연습에 의해서 될 건지 뽑아야 되는지 어떤 사진 한 장만 찍으면 그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 뽑아야 된다면 이미 임플란트 경험이 있으시지만 이를 갖다가 빼면서 바로 심고 뼈 이식까지 하는 병원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왕이면 사진상에 건강하다면 어머님께서 하루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견과류 같은 거를 일부러 오른쪽으로만 자꾸 사용을 하셔서 자꾸 그쪽을 2주 이상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정말 빼고 임플란트를 가야 되는지 치아는 건강한데 사용을 안 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면 스스로
그쪽을 잡고 15분 정도 일부러 딱딱한 음식, 견과류라든가 사실은 치과에서 금지하는 오징어 같은 거를 한 10분, 15분 정도 그 이상 드시게 되면 이 관절이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연습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검진을 통해서 네네. 이 치아가 좋은지 안 예, 좋은지를 예. 한점 근데 확인해 아마 보시겠네요. 네. 제 감으로 치아가 좋으신데 네. 그쪽으로 아마 사용을 안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왼쪽이 임플란트가 편했다고 오른쪽을 임플란트 가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가겠지만 그 본니들 갖다가 최대한 유지하시되 연습을 통해서 될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일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서서히 입을 벌리는 네, 연습, 네. 그리고 안 썼던 쪽, 오른쪽을 계속 이렇게 씹는 네, 연습을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나운서다 보니까 네, 네. 특히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아, 예. 똑같이 이제 근육이 움직이게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치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거든요. 예. 아프면 좀 한쪽으로만 씻기 때문에. 또 근데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앞서서 잇몸뼈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의외로 네네.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뼈 이식한 후에 좀 식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아래쪽 턱뼈 이제 수술할 때 좀 전에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이를 빼고 똑같이 8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치아를 빼면서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한 자리에서 잘 찾아서 두 번째 자리처럼 이제 심게 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시간도 줄이고 수술도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편안한 수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이를 빼고 그날 심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저런 방식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같은 방식인데 우측 아래 치아가 안 좋으신데 이제 뼈까지 신경선에서 남아있는 뼈가 1.5mm밖에 안 되셨지만 이거를 8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에 걸친 게 아니고 당일날 빼면서 임플란트를 신고 바로 뼈 이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어떤 병원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수술법에 따라서 한 8개월의 시간이 걸려야 두 번째 사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있어서 충분한 상담을 좀 하셔서 정말 내가 이 병원에 내 몸을 맡겨도 되겠구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수술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 네, 지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임플란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시술 후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술하고 담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아무리 무절개로 해서도 이게 살성에 따라서 부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48시간 동안 얼음찜질 하시고요. 요새 분들이 약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니를 뽑든 임플란트를 하든 약을 드리면 다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치과에서 드린 약은 다 좀 드시면 좋겠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가 완성되고 나서 6개월에 한 번은 좀 시간을 내셔서 정기 검진을 좀 받으시면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